바이빗의 2조 원대 이더리움 해킹이 북한 소행으로 알려진 가운데 과연 우리나라 거래소들은 북한의 코인 해킹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일타입니다. 지난 금요일 비트코인은 100K 재돌파를 시도하다가 바이비트에서 약 2조 원가량의 이더리움 해킹 소식이 들리면서 하락세로 전환하고 말았는데요.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비트코인의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바이빗의 약 1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조 원가량의 이더리움 해킹 배후에 있는 조직은 북한의 라자루스라고 합니다. 이 라자루스라고 하는 집단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북한은 비트코인 업계에 있어서 해킹을 통해 비트코인을 훔쳐오는 것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북한이 암호화폐를 왜 훔치는지, 어디에 사용하는지 그 실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업비트나 빗썸은 이로부터 안전할 수가 있을까요? 북한은 바이빗만 해킹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난 9월 17일 인도네시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22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0억 원을 훔쳤었고, 인도 코인 거래소에는 약 2700억 원이나 되는 비트코인을 훔쳤었습니다. 바이빗에 해킹을 한 것과 같은 집단인 라자루스가 한 소행이죠. 이 집단의 정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자루스라고 하는 집단은 북한의 해킹 조직으로서 작년 5월에는 우리나라 법원 전상망을 해킹하기도 했고, 2023년 4월에는 국내 언론사 61곳도 해킹을 했습니다. 이 집단이 노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돈과 각종 정보겠죠. 국가 기밀을 탈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북한 해커들은 미국의 군사 정보를 해킹하기도 하거든요. 이 집단은 정말 국제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해커에 대해 약 138억이나 되는 보상금을 매기거나 공개에 수비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해킹은 국가를 가리지 않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작년 6월에는 일본의 코인 거래소를 해킹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도 약 4,200억 원이나 되는 암호화폐를 훔쳤었죠. 바이빗도 털렸고 미국의 정보도 일본의 거래소도 털렸었는데 우리나라라고 그들의 소나기가 뻗치지 않았었을까요? 이미 업비트는 북한으로부터 580억의 해킹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기준으로 무려 이전 3년간 42만 건이 넘는 북한으로부터의 해킹이 있었어요. 그러니 바이빗이 털렸다고 다른 거래소의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업비트 말고 우리나라 양대 거래소인 빗썸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에 이미 350억 원이나 되는 암호화폐가 북한으로부터 해킹을 당했습니다. 코빗도 북한의 해킹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비트코인 보관을 허술하게 하시면 북한의 김정은이 여러분들의 비트코인을 훔쳐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필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북한은 비트코인을 어떻게 탈취하고 또 비트코인을 어디에 쓰고 있을까요? 북한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훔치는지, 그리고 이 훔친 비트코인으로 어떤 일을 꾸미는지 제가 우리나라가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간략하게 각색한 스토리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점 공유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 중 74.6%가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혹시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때는 2014년으로 흘러갑니다. 당시에는 세월호가 전복되었죠. 세월호가 전복된 이후로 북한은 이것을 바탕으로 국가 전복의 사건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력이 크게 줄었었거든요. 이를 놓치지 않은 것은 문재인이었습니다. 박근혜 적폐 청산을 외치면서 국가 지도자의 무능과 무책임, 컨트롤타워 부재가 문제라고 정권을 압박했죠. 언론에서도 문재인을 세월호 사건 삼아 굉장히 띄워주고 점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지는 작아져갔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박근혜의 탄핵을 외쳤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는 도대체 이게 비트코인과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영상을 한번 계속 봐주세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간첩이었습니다. 그가 당선되기 위해 언론 플레이를 했던 세월호 사건의 배후에는 북한이 있었죠. 그러나 그러한 의혹은 극우 논란으로 치부되어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된다며 말 같자는 소리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북한은 문재인을 컨트롤하고 있었습니다. 문재인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었고 그로 인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북한은 문재인에게 돈을 뜯어낼 생각을 하고 있었죠. 더군다나 당시 대통령은 트럼프였습니다. 2016년 힐러리를 꺾고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당선 이후 한 공약 중에 대북 제재를 강하게 발동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북한을 강하게 압박한 데에는 매우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해서 비트코인을 훔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을 감지한 트럼프는 이 때문에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대북 제재를 가동했죠. 이미 2017년 당시에 북한은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조선비트코인공화국으로 불러도 될 정도로 북한은 비트코인을 국제적인 거래와 해킹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죠.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대해 잘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김정은은 그 누구보다도 더 자본주의인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유용하게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번에 바이비트 2조 원을 털었다고 하는 라자루스지만 그 활동은 매우 과거부터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들은 비트코인을 해킹하는데 굉장히 숙달된 해커 집단이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탈중앙화를 이용하여 미국으로부터의 대북 제재를 우회하여 북한이 다른 나라와 무역 거래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적극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트럼프가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첩인 문재인은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라고 헛소리를 해댔죠. 북한의 무기 자금줄을 위해 암호화폐가 필요했던 김정은은 문재인에게 요청을 합니다. 너네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내놓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북한 덕에 청와대에 입성했던 여러 간첩 빨갱이들은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국내의 비트코인을 북한에 가져다 줄 방법을 생각하기로 말입니다. 미국의 강한 대북 제재로 돈줄 막힌 북한은 대한민국의 비트코인을 털기 위해 국가정보원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대북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기관인데 당시 문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은 문재인보다 권력이 더 높았던 임종석을 통해 김정은이 직접 명령을 하달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박지원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하라고 한 것입니다. 서열이 낮은 문재인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첩 박지원은 국가정보원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간첩 문재인에 의해 임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 관련 정보를 오히려 국가정보원 내에서 삭제를 하였죠. 이 간첩 박지원은 북한 덕에 대통령을 했던 또 하나의 대통령 김대중 당시에 대북송금 전문가로서 김대중이 햇볕 정책을 하는 것이 북한의 핵무기 자금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들통나자 정몽원 회장을 빌딩 자살시켜버렸던 전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활동 당시에도 북한에 대한 옹호 발언을 계속했죠. 그래서 민주당이 북한의 공산당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간첩 문재인 덕분에 또다시 국정원장이라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북송금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자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즉 간첩 셋이 모여서 비트코인을 대북송금하려고 하는 작전을 실행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때 한 인물이 더 개입을 했는데요. 바로 유시민입니다. 유시민은 이전에 통진당 국가내란죄 해산 명령을 통해 정치적 입지가 크게 줄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진당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북한의 난파간첩인 것이 들통났기 때문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유시민은 과거 민간인 고문을 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원래는 사회에서 매장당해야 했던 사람이었지만 문재인은 그를 가까이 했습니다. 유시민의 역할은 바로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선동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조하는 댓글로서 드루킹이 사용되었죠. 유시민이 옳았다, 유시민이 천재이다라고 하는 댓글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방송에서 말도 안 되는 선동질을 일삼았습니다.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을 분리하겠다고 하는 어불성설을 남발하여도 당시 대한민국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유시민의 말을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당시 국내에 비트코인 붐이 일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들로부터 비트코인을 손떼게 하려는 목적으로 비트코인은 사기이며 비트코인 거래소는 도박장이라고 계속해서 선동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서 관심을 떼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덧붙여 문재인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도박장이라고 하는 유시민의 선동질 이후에 도박장은 폐쇄해야겠다고 하는 여론머리를 앞세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통해 코인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 당시 비트코인 최고가는 2,800만 원을 찍고 김치 프리미엄은 50%를 육박하던 것이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하는 여론으로 뒤덮여졌고 많은 국민들은 비트코인에서 관심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문재인은 계속해서 간첩질을 이어나갔습니다. 국내 비트코인 해킹을 위해 사이버 보안 예산을 감축을 했죠. 그리고 뚫린 사이버 보안은 북한 해커와 내통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국방 백서에서 주적 개념을 삭제하고 북한과 내통을 하면서 대가로 비트코인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부 정보를 제공한 끝에 소규모 거래소는 북한의 해킹으로 파산을 하게 되었죠. 이때도 라자루스가 개입을 했었습니다. 김정은은 욕심이 나서 문재인에게 더 많은 비트코인을 요구했죠. 문재인은 김정은의 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문재인을 만나 비트코인을 넘겨받을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둘이 직접 만나서 비트코인을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를 간첩인 유시민은 김정은을 계몽군주라며 포장하였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보수진영은 남북 합작이 위장평화쇼라고 하며 직설을 날렸습니다만 북한이 세월호 배후에 있다는 의견과 함께 이러한 보수진영의 북한 비판 내용은 언론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인 윤현창 역시 간첩으로서 네이버에서 세월호 북한 관련을 지우고 북한 이미지를 좋게끔 포털사이트를 채웠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간첩이 들그거리고 있을 때 김정은은 문재인에게 직접 비트코인을 받기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도보다리 만남이었죠. 문재인은 그 자리에서 김정은에게 USB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이 USB는 사실 비트코인 하드월렛이었죠. 이러한 것은 통일부가 서포팅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통일할 마음이 없는데 대한민국에서 세금만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고 하는 일 없는 부서인 통일부 장관 이인영이 여기에 개입을 했죠. 통일부는 이미 비트코인 관련 북한의 동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실상은 북한을 위한 것. 그래서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비트코인이 든 하드월렛을 넘겼다는 것에 대해 통일부가 판단을 유보하겠다고 하는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통일부가 북한의 돈줄이 되는 문재인의 비트코인 제공 사실을 숨겨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만족할 김정은이 아니겠죠. 작은 거래소는 얼마 안 되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비트코인을 원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비트를 털어야겠죠. 이미 비트코인은 사기다, 거래소를 폐쇄해야 된다는 여론을 형성한 덕분에 비트를 압수수색할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그러고 간첩이 보안 자료를 빼갔죠. 이 업비트 정보는 북한의 해커 조직 라자루스에게 제공이 되었습니다. 정말 김정은은 문재인을 돈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이비트 2조 원이 북한한테 털려서 놀라셨겠지만 이미 과거에도 수차례 한국은 북한에게 해킹을 당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트럼프도 알고 있었지만 한국 국민들만 제대로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당시 훔쳤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시간이 지나 어마어마한 가치로 불어나게 됐습니다. 무려 1조 5천억 원이나 된 것이죠. 이렇게 북한이 큰 자금을 쥐게 되자 김정은은 대한민국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평화경제라고 하는 것은 삶은 소대가리가 웃는 소리라고 하며 남북경협은 멀어지게 되었죠. 그도 그럴 것이 북한이 이미 상당한 돈을 쥐었는데 대한민국의 저자세를 취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이유도 없죠. 이미 자기네들 재산을 상당히 마련해놨으니 전쟁 나면 오히려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장한 것이 두 국가론이 되는 거죠. 앞으로 계속 남한과 북한이 따로 살자는 것입니다. 작전을 성공한 뒤로 문재인은 권력을 떠났죠. 하지만 김정은은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북한이 이재명에게 접촉을 했습니다. 이재명 역시 대북송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이재명이 친북 성향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때 민주당이 상당한 양의 코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코인이 대북송금을 위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하게 됩니다. 문재인이나 이재명을 통했든 아니면 해킹을 통했든 결국 북한의 암호화폐는 핵무기 자금줄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서양의 언론에는 매우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결국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으로서 이미 UN 보고서에 북한이 훔친 암호화폐로서 핵무기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제적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명명백백히 북한은 암호화폐를 탈취하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과거 이야기를 설명한 이유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있었고 문재인은 그 이후 가장 큰 이득을 보게 되겠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있고 이재명이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트럼프가 대통령인 상황이네요. 영상에서 보셨듯이 바이빗의 2조 원대 해킹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돈을 훔친 북한이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일타였습니다.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실시간 시장 분석과 유망 알트코인 추천을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현재 상황과 향후 흐름을 철저히 분석하며 알트코인 시장에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채널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하단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셔서 빠르게 시장 관점을 받아보시고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일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